65 넘은 어르신 5분 가운데 한 분은 신장이 이미 힘을 잃기 시작했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계십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아프지도 않고 소변도 잘 나오고 건강검진에서 별말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5분 중 한 분이 요즘 근육 지킨다고 단백질을 부지런히 챙겨 드시는 바로 그분일 수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는데 매일 딱 하나면 됩니다. 이거요. 비싼 것도 아니고 어렵게 구할 것도 아닌데 오히려 부족하다고 무시당하는 그것. 이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하나만 해보세요. 두 손의 엄지와 검지로 동그란 고리를 만드세요. 그 고리로 종아리에서 제일 굵은 부분을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서로 닿나요? 아니면 남는 틈이 있나요? 이 틈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근육이 빠지면 제일 먼저 가늘어지는 데가 종아리거든요. 팔은 나중이고요. 그래서 손가락 고리 하나로 근육 상태를 어림잡을 수 있습니다. 그 틈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틈을 메우려다 왜 신장이 다치는지 오늘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북어채, 청국장 가루. 근육에 좋다고 요즘 밥상마다 오르는 것들이죠. 저도 좋은 음식이라는데 토를 달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신장이 조금이라도 지쳐있는 몸에서는 이 두 가지가 근육을 살리기 전에 신장을 먼저 짓누릅니다. 한 달, 두 달 정성껏 챙겨 드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걱정만 하다가 정작 무너지는 건 근육이 아니에요. 신장입니다. 신장이 힘을 잃으면 근육은 더 빨리 녹아요. 거꾸로 도는 거죠. 신장이만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근육 챙긴다고 드셨는데 신장을 힘들게 하는 단백질 3가지, 그리고 신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근육을 채워주는 단백질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집에서 손으로, 눈으로 할 수 있는 확인법 3가지도 알려드릴게요. 들어가기 전에 2가지만 머릿속에 넣어 두세요. 오늘 이야기는 전부 이 2가지로 풀립니다. 하나, 말리고 짜내면 다 진해진다. 물기를 빼면 단백질만 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숨어있던 인, 칼륨, 퓨린, 소금까지 똑같이 진해집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진해지는 법은 없거든요. 둘 단백질은 재료이고 쓰고 남은 재는 신장이 치운다. 근육을 짓는 벽돌이 단백질이잖아요. 그런데 벽돌을 쓰고 나면 부스러기가 남죠. 그 부스러기, 몸에서는 요소라는 찌꺼기와 인이에요. 그걸 걸러 내보내는 게 신장입니다. 55이 넘으면 이 거름망이 해마다 조금씩 작아져요. 그래서 문제는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걸 먹어야 재가 덜 남느냐입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식탁 위에 북어채 봉지 하나 놓여 있는 집, 요즘 많으시죠? 계란보다 단백질이 몇 곱절이라는 말에 나물 대신 무쳐 드시고 심심하면 그냥 집어 드시고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북어채는 단백질 덩어리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단백질이 많을까요? 명태를 바짝 말렸기 때문이죠. 물이 빠지면서 살이 쪼그라들고 진해진 겁니다. 여기서 아까 그 첫 번째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진해지는 건 단백질만이 아니에요. 찻잎을 생각해 보세요. 마른 찻잎 한 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첫 잔은 향도 진하지만 떫은 맛도 제일 진하잖아요. 북어채가 그 마른 찻잎이에요. 단백질이 진한 만큼 인도 진하고 퓨린이라는 성분도 진합니다. 생선 한 토막을 말려서 한 줌으로 만든 거니까요. 그 한 줌에는 생선 6, 7토막 분량의 인이 들어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북어채는 소금에 절이지 않아서 짜지 않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집에서 명태를 직접 말리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트에서 파는 북어채 봉지 뒤를 한번 뒤집어 보세요. 소금, 조미료, 이런 글자가 안 적힌 봉지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냥 집어먹는 그 짭짤한 맛이 어디서 오겠어요? 인이 몸에 넘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신장이 힘이 있을 때는 그냥 걸러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거름망이 작아진 신장은 인을 다 못 내보내요. 피에 남은 인은 밤에 온몸이 가려운 증상으로 먼저 옵니다. 이유 없이 팔다리가 가렵고 긁어도 시원하지 않고요. 그 다음은
뼈에서 칼슘을 빼가고 그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습니다. 퓨린이 넘치면 통풍이 오죠. 엄지발가락이 밤에 갑자기 벌겋게 붓는 그 통풍이요. 그럼 북어채를 끊어야 할까요? 아니요. 드시는 방법만 바꾸시면 됩니다. 마른 채로 드시지 말고 미지근한 물에 30분쯤 담가 두세요. 그 물은 버리시고요. 인도 퓨린도 소금도 물에 녹아 나오거든요. 국을 끓이더라도 불린 물은 버리고 새물로 끓이세요. 양은 한 번에 작은 한 줌, 일주일에 2번이면 넉넉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 하나. 마른 북어채를 간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과자처럼 드시는 것, 진한 것, 위에 짠 것을 얻는 셈이에요. 그날 밤 다리가 가려우시면 그 이유입니다. 하나 덧붙이자면요. 북어채를 통풍 있는 분이 드시는 건 아예 다른 문제예요. 통풍은 퓨린이 쌓여서 생기는 병이잖아요. 말린 생선은 퓨린이 진한 음식 중에서도 손꼽힙니다. 통풍 약 드시면서 북어국을 해장으로 드시는 어르신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날 밤 발가락이 왜 아픈지 모르시고요. 통풍이 있으시면 북어채는 명절에 한 번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한 어르신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전북 정읍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 올해 71살이십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병으로 3년째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약 잘 챙겨 드시고 검사 수치도 늘 안정적이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근육 지키는 음식 영상을 보셨답니다. 청국장 가루를 아침마다 요구르트에 타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였죠. 냄새도 덜하고 끓이지 않아도 되니 좋겠다 싶어서 그날부터 매일 아침 2숟갈씩 드셨습니다. 3주쯤 지났을 때였어요. 왼쪽 종아리가 뻐근하더니 조금씩 붓기 시작했습니다. 만지면 오른쪽보다 따뜻하고요. 어르신은 바틸하다 삐었나 보다 하고 파스를 붙이셨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도 붓기가 안 빠졌습니다. 그걸 알아챈 건 며느리였어요. 저녁상을 치우다가 어르신 다리를 보고 이러셨답니다. 어머니, 왜 한쪽 다리만 이렇게 부었어요? 열도 나는데요. 그 길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어땠을까요? 피를 묽게 하는 약의 수치가 뚝 떨어져 있었어요. 약을 빠뜨린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왼쪽 다리 깊은 정맥에 피가 굳기 시작한 게 보였습니다. 의사가 물었어요. 요즘 새로 드시기 시작한 게 있냐고요. 청국장 가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청국장은 콩을 띄운 거잖아요. 콩이 띄워지면서 비타민 K라는 성분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이 비타민 K가 피를 굳게 하는 쪽 편이에요. 그런데 어르신이 드시던 약은 피를 굳지 않게 하는 약이었죠. 자동차로 치면 약은 브레이크예요. 청국장 가루는 그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게 만드는 겁니다. 매일 2숟갈씩 떼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첫 번째 원리가 또 겹칩니다. 가루는 청국장을 말려서 갈아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숟갈이 청국장 반 그릇 분량이에요. 비타민 K도 반 그릇 분량, 칼륨도 반 그릇 분량, 인도 반 그릇 분량. 청국장찌개 한 그릇은 뜨거워서 천천히 드시지만 가루 2숟갈은 요구르트에 섞으면 그냥 넘어가거든요. 몸은 그 차이를 알아요. 박 어르신은 약을 다시 맞추고 청국장 가루는 끊으셨습니다. 지금은 2달에 한 번 피검사 받으면서 잘 지내고 계세요. 다리도 가라앉았고요. 며느리가 그날 저녁 다리를 안 받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그럼 청국장 가루는 누가 조심해야 할까요? 피를 묽게 하는 약, 그러니까 심장이나 뇌혈관 때문에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이 약하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들으신 분은 가루보다 끓인 청국장을 그것도 작은 한 그릇으로 드세요. 굳이 가루로 드시겠다면 작은 찻숟갈 하나, 일주일에 3번, 좋다고 점점 늘리지 마시고요.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 청국장은 자연식품이니까 약을 조금 줄여도 되겠지? 이렇게 스스로 약을 조절하는 것.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약은 의사만 조절합니다. 그리고 이건 청국장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토,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처럼 푸른 것도 비타민 K가 많습니다.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이 갑자기 이런 걸 잔뜩 늘리시면 똑같은 일이 생겨요. 핵심은 끊는 게 아니라 늘 같은 양을 드시는 겁니다. 몸이 그 양에 맞춰 약을 맞추고 있거든요. 갑자기 늘리거나 갑자기 끊는 게 제일 위험해요. 세 번째는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등어 통조림 국물 버리세요? 아니면 찌개에 부으세요? 국물에 좋은 게 다 들어있으니 버리지 말라는 말 요즘 참 많이 들리죠. 고등어 자체는 좋은 생선이에요. 단백질도 넉넉하고 혈관에 좋은 기름도 있고 뼈에 좋은 비타민 D도 있고요.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통조림 국물이 뭘까요? 생선을 오래 두려고 소금물에 담근 거예요. 소금이 어디 있겠어요? 살 속보다 국물 속에 훨씬 많죠. 국물을 찌개에 붓는다는 건 소금물을 찌개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하루에 드셔도 되는 소금의 절반 가까이가 통조림 한 캔과 그 국물에 들어 있어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조림 뒷면을 보시면 인산염이라고 적힌 제품이 꽤 있어요. 살을 탱탱하게 유지하려고 넣는 첨가물이죠. 이 인산염이 문제예요. 생선 살 속에 원래 들어있는 이는 몸이 절반쯤만 흡수합니다. 그런데 첨가물로 넣은 인산염은 거의 다 흡수돼요. 같은 인인데 몸에 들어오는 양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거죠. 그리고 그 인산염도 국물에 녹아 있습니다. 소금은 어디 숨을까요? 소스에 숨어요. 국물에 숨어요. 살을 씹으면 싱겁게 느껴져도 그 국물 한 숟갈이 진짜 짠맛의 주인이거든요. 소금이 넘치면 신장은 2배로 일해야 합니다. 그러다 힘이 빠지면 물을 못 내보내요. 저녁이 되면 발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고 아침에 눈두덩이가 부어있죠. 혈압은 슬금슬금 오르고요. 거기에 인산염까지 겹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혈관 벽에 달라붙는 칼슘이 더 빨리 쌓입니다. 자반 고등어도 마찬가지예요. 소금에 절인 거니까요. 한 토막이 이미 하루 소금의 절반입니다. 그럼 고등어는 어떻게 드실까요? 제일 좋은 건 생물 고등어를 소금 없이 굽는 겁니다. 종이 포일에 싸서 약한 불에 뚜껑 덮고 익히면 연기도 안 나고 촉촉해요. 간은 레몬이나 식초 몇 방울로 대신하시고요. 통조림을 쓰시겠다면 국물은 싹 따라버리고 살만 건져서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구세요. 그것만으로도 소금이 꽤 빠집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 통조림 국물을 찌개나 국에 붓는 것. 그건 국물이 아니라 소금물입니다. 참, 어묵이나 게맛살, 소시지 같은 가공 어육도 마찬가지예요. 생선으로 만들었으니 단백질이겠지 하시는데 뒷면을 보시면 인산염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들어 있습니다. 어르신 반찬으로 참 흔한데 그건 단백질보다 인산염과 소금을 드시는 쪽에 가까워요. 생선은 생선 모양일 때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를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작년 검진해서 신장 괜찮다고 했는데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 그런데요, 신장이라는 기관이 참 조용해요. 걸음망이 30%, 40% 작아져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소변도 잘 나와요. 그래서 검진표에 크레아티닌이라는 수치가 정상 범위 안에 있어도 그 안에서 해마다 조금씩 오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정상이라는 말과 안전하다는 말은 다른 말이거든요. 문제는 그 조용한 시기에 단백질을 2배로 늘리면 신장이 그 조용함을 유지할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에 검사 안 받고도 집에서 신장과 근육 상태를 짚어볼 수 있는 확인법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가락 고리 하나, 의자 하나, 그리고 아침 변기. 이 3가지면 됩니다.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근육이 빠지는 것과 신장이 약해지는 것. 이 둘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신장이 힘을 잃으면 피에 찌꺼기가 남고 그 찌꺼기가 근육을 녹이는 신호를 밉니다. 그래서 신장이 약한 분은 같은 걸 드셔도 근육이 더 빨리 빠져요. 거꾸로 근육이 빠지면 몸을 안 움직이게 되고 혈압과 혈당이 흔들리면서 신장이 또 다칩니다. 둘이 서로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근육을 지키려면 신장을 먼저 지켜야 하고 신장을 지키면 근육이 따라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가 그 둘을 같이 잡는 음식이에요. 자, 이제 근육을 살리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신장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근육 재료를 넉넉히 넣어주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아까 이거요. 매일 딱 하나면 된다고 한 그거. 계란입니다. 놀라셨죠? 계란 2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에 10개는 먹어야 한다. 이런 말이 요즘 돌잖아요. 저는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55이 넘은 몸에 계란만큼 착한 단백질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두 번째 원리를 떠올려 보세요. 단백질은 재료이고 재는 신장이 치운다. 그러면 재가 제일 적게 남는 재료가 뭘까요? 그게 계란 흰자예요. 남이 흰자에는 근육이 필요로 하는 재료가 종류별로 다 들어있는데 이는 거의 없습니다. 칼륨도 거의 없고요. 단백질 양 대비이니 이렇게 적은 음식은 온 식탁을 뒤져도 계란 흰자밖에 없어요. 장작을 생각해 보세요. 젖은 장작은 태우면 연기도 많고 재도 수북하죠. 바짝 마른 좋은 장작은 활활 타고 재가 한 줌밖에 안 남아요. 계란 흰자가 그 마른 장작입니다. 북어채 한 줌이 젖은 장작이고요. 같은 불을 얻는데 신장이 치울 재가 몇 곱절 차이 나는 거죠. 숫자로 보면요. 계란 흰자 하나에 든 단백질은 북어채 한 줌의 3분의 1쯤 됩니다. 적어 보이죠? 그런데 그 흰자에 든 이는 북어채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흰자 3개를 드시면 북어채 한 줌만큼 단백질을 넣으면서 이는 3분의 1도 안 넣는 겁니다. 이게 신장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노른자는요? 노른자에는 인이 있습니다. 대신 비타민 D하고 눈에 좋은 성분이 있죠.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하루에 계란 한 알은 통째로, 거기에 흰자만 한두 개 더 삶거나 찌거나 계란찜으로요. 기름에 부치는 것보다 삶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 콜레스테롤 걱정된다고 의사가 하지도 않은 말 때문에 계란을 스스로 끊는 것. 담당 의사가 줄이라고 하셨으면 그 말을 따르세요. 그런 말들은 적 없으시면 계란은 어르신 근육의 가장 든든한 친구입니다. 이가 약하신 분께는 계란찜을 권해요. 계란 2개에 흰자 하나 더 넣고 물 대신 다시마 우린 물을 조금 넣어서 약한 불에 찌면 소금 없이도 맛이 납니다. 아침에 이거 한 그릇이면 그 끼니 단백질은 채워지는 거예요. 매일 똑같으면 질리시니까 하루는 삶고 하루는 찌고 하루는 두부와 함께 부드럽게 볶으세요. 방법만 바꿔도 한 달이 금방 갑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새벽 시장에 가시면 김오르는 두부 한 모, 참 정겹죠. 두부는 콩으로 만든 거니까 단백질이 넉넉하고 이가 약하셔도 편하고 값도 싸고요. 여기까지는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부가 신장에 착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콩에도 인이 있어요. 그런데 콩 속의 인은 피틴산이라는 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그 껍질을 사람 몸은 잘 못 열어요. 그래서 콩에 든 인은 절반도 흡수가 안 됩니다. 금고 안에 돈이 있는데 열쇠가 없는 셈이죠. 있긴 있는데 꺼낼 수가 없으니 몸에는 없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기나 생선의 인은 열린 금고고요. 이게 식물 단백질이 신장에 유리한 이유예요. 그리고 첫 번째 원리가 여기서는 거꾸로 우리 편이 됩니다. 두부를 만들 때 물기를 꾹 짜잖아요. 물기를 짜면 단백질은 진해지는데 칼륨은 오히려 그 물과 함께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물렁한 찌개용 두부보다 단단한 부침용 두부가 단백질은 많고 칼륨은 적습니다. 잠깐 여기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하나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단백질 보충제 가루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건 오늘 것보다 더 놀라실 겁니다. 그 영상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눌러 두시는 게 제일 편해요. 자, 두부 고르는 법과 드시는 법입니다. 부침용 단단한 두부를 고르세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 끓는 물에 1분만 데치세요. 남아있던 칼륨이 그 물로 더 빠져나가거든요. 데친 두부를 한 끼에 3분의 1모, 하루 한 모 정도, 이걸 계란 흰자와 함께 드시면 근육 재료가 충분히 채워집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두부에 양념장을 흠뻑 끼얹는 것. 두부는 착한데 양념장은 소금 덩어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중요합니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저나트륨, 소금, 저염, 간장으로 바꾸신 분들 계시죠? 그 소금 뒷면을 보세요. 염화칼륨이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소금 대신 칼륨을 넣은 거예요. 신장이 약한 분한테 칼륨은 소금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금은 혈압을 천천히 올리지만 칼륨은 쌓이면 심장을 한 번에 멈추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장 약한 분 피 검사에서 의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칼륨 수치입니다. 두부에 저염 소금을 뿌리는 건 착한 음식 위에 칼륨을 뿌리는 거예요. 세 번째 이야기도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김재만 어르신 76이세요. 당뇨가 15년째입니다. 당뇨약 잘 드시고 혈당도 그럭저럭 잡히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르신은 모르고 계셨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15년 당뇨의 신장 거름망이 이미 조금 작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검진표에서 정상 범위 끝자락에 걸려 있었으니 아무도 얘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던 중에 근육 감소 영상을 보고 겁이 나셨답니다. 계단 오를 때 난간을 잡게 되는 게 딱 자기 얘기 같았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단백질을 2배로 늘리셨어요. 아침에 북어채 무침, 점심에 고등어 통조림 국물까지, 저녁에 닭가슴살 한 덩이 통째로 2달을 그렇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근육이 붓기는커녕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침에 속이 울렁거려서 밥을 반이나 남기시고요. 밤에는 온몸이 가려워서 잠을 설치셨어요. 특히 등이랑 정강이요. 그리고 오히려 다리 힘이 더 빠졌습니다. 어르신은 나이 들어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로션만 바르셨어요. 딸이 눈치를 챘습니다. 주말에 다니러 왔다가 밥상에서 이러셨대요. 아버지, 요즘 왜 자꾸 몸을 긁으세요? 밥도 반이나 남기시고. 딸이 그 길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피검사 결과 신장 거름망 수치가 2달 전보다 눈에 띄게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 속의 인이 정상보다 높았어요. 가려움의 정체가 그거였습니다. 속이 울렁거린 건 걸러내지 못한 찌꺼기가 피에 남아 있어서였고요. 여기서 두 번째 원리가 그대로 보이죠. 어르신은 재료를 2배로 넣으셨어요. 그런데 재를 치울 거름망은 이미 작아져 있었던 겁니다. 재가 쌓이니까 근육을 지을 힘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 힘이 더 빠졌던 거죠. 많이 넣는다고 근육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어르신의 단백질 양을 몸무게에 맞춰 다시 정해줬어요. 그리고 북어채와 통조림 대신 계란과 두부, 그리고 삶은 닭가슴살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몇 주 지나니까 가려움이 가라앉고 입맛이 돌아왔어요. 근육은 늘지는 않았지만 더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거면 됐죠? 지금은 석 달에 한 번 신장 검사를 받으십니다. 딸이 그때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근육 지키신다고 하신 게 신장을 깎고 계셨네요. 어르신은 그 말을 지금도 자주 하십니다. 많이 먹는 게 정성인 줄 알았다고요? 근육이 빠지는 게 겁나서 시작한 일이 근육을 더 빠지게 했다는 것, 그게 김 어르신이 2달 만에 배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착한 단백질은 닭가슴살입니다. 단, 삶은 닭가슴살이에요. 왜 삶은 거냐면요.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많은 대신 칼륨과 퓨린도 그만큼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넣고 삶으면 칼륨의 3분의 1쯤이 물로 빠져나와요. 퓨린도 같이요. 그러니까 삶고 그 물을 버리면 닭가슴살은 훨씬 착해집니다. 구운 것과 삶은 것은 아예 다른 음식이에요. 접시와 컵이 다른 물건이듯이요. 양은 얼마나? 손바닥 크기, 손가락 뺀 손바닥이요. 한 끼에 그만큼이면 됩니다. 어르신 몸이 한 끼에 근육으로 바꿀 수 있는 양이 그 정도예요. 그 이상은 근육이 안 되고 재만 남습니다. 그리고 드시는 때도 중요해요. 아침에 동네 한 바퀴 걷고 오셔서 한두 시간 안에 드시면 그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장 잘 갑니다. 움직이지 않고 앉아만 계시면 같은 닭가슴살도 근육이 되지 않고 재로 남아요. 대단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번, 부엌에서 거실까지 왔다 갔다. 그 정도 움직임 뒤에 드시면 됩니다. 드시는 법입니다. 물에 통째로 넣고 20분쯤 삶으세요. 물은 버리시고요. 식으면 손으로 잘게 찢어서 데친 두부와 함께 참기름 몇 방울에 묻히세요. 소금 없이도 고소합니다. 퍽퍽하다 싶으면 삶은 물 대신 새 물에 잠깐 더 담가 두시면 부드러워져요.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 부드럽게 만든다고 소금물에 30분 담가 두는 것. 그건 닭가슴살에 소금을 재워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근육 빠진 걸 만회한다고 접시 가득 닭가슴살을 몇 끼니 올리는 것. 김 어르신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진짜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3가지에 답해 드릴게요. 첫 질문. 그래서 단백질은 많이 먹을수록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답은 이겁니다. 걸음망 크기만큼요. 신장이 건강하다고 검사로 확인된 분은 젊을 때보다 조금 더 드시는 게 맞아요. 나이 들면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는 몫이 줄거든요.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장이 약하다는 말을 들으셨거나 당뇨나 고혈압이 10년 넘으셨으면 그 양을 혼자 정하시면 안 돼요. 의사가 몸무게 보고 정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 한 끼에는 손바닥 하나, 하루 3끼 고르게 나눠서요. 저녁에 몰아 드시는 건 근육이 아니라 재만 만듭니다. 특히 아침이요. 밤새 아무것도 안 드셨으니 아침이 제일 배고픈 시간인데 여기서 계란 하나라도 안 드시면 몸은 근육을 헐어서 그 자리를 메웁니다. 아침을 거르시는 어르신이 많은데 그게 근육을 제일 크게 갉아먹어요. 입맛이 없으셔도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그것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질문. 렌틸 콩이랑 현미밥을 같이 먹으라던데 그건 어때요? 둘 다 좋은 음식이에요. 신장이 튼튼하시면요. 그런데 렌틸 콩은 콩 중에서도 칼륨이 많은 편이고 현미는 겨 부분에 칼륨과 인이 몰려 있습니다. 흰쌀은 그 결을 깎아낸 거고요. 그래서 신장이 약하신 분한테는 오히려 흰밥에 두부 한 조각이 현미밥에 렌틸콩보다 낫습니다. 거꾸로죠? 건강할 때 좋은 음식과 거름망이 작아졌을 때 좋은 음식은 다릅니다. 렌틸콩을 드시겠다면 넉넉한 물에 삶아서 그 물을 버리고 한 끼에 두어 숟갈만요. 같은 이유로 감자, 고구마, 바나나, 토마토도 그렇습니다. 몸에 좋다고 다들 아시는 것들인데 칼륨이 많은 쪽이에요. 신장이 튼튼하면 마음껏 드셔도 되지만 거름망이 작아진 몸에서는 칼륨이 쌓여서 심장 박동을 흔듭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손끝이 저리면 그 신호일 수 있어요. 감자와 고구마는 껍질 벗겨 물에 담갔다가 삶고 그 물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칼륨이 꽤 빠집니다. 세 번째 질문. 그릭 요구르트 만들 때 빠지는 맑은 물, 밥 지을 때 쓰면 좋다던데요. 이건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안 됩니다. 첫 번째 원리 기억하시죠? 요구르트에서 물을 빼면 단백질은 요구르트에 남고 칼륨과 인은 그 물로 빠져나가요. 그래서 그릭 요구르트가 신장에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을 다시 밥에 넣으면 애써 빼낸 칼륨과 인을 도로 먹는 셈이잖아요.
신장 튼튼하신 분은 상관없어요. 하지만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분이라면 그 물은 버리세요. 그리고 그릭 요구르트는 설탕 안 든 걸로 하루 작은 한 컵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약속드린 확인법입니다. 검사 안 받고도 오늘 저녁에 바로 해보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상 처음에 하신 그 손가락 고리입니다. 두 손 엄지와 검지로 고리를 만들어서 종아리 제일 굵은 데를 감싸보세요. 손가락이 닿지 않으면 근육이 아직 넉넉한 거예요. 딱 맞으면 경계선이고요. 고리가 남아서 틈이 생기면 근육이 이미 꽤 빠졌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병원에서도 쓰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의자 안 하면 됩니다. 팔짱을 끼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5번 해보세요. 손은 쓰지 마시고요. 5번 하는데 12초가 넘게 걸리면 다리 근육이 힘을 잃고 있는 겁니다. 시계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는 신장 쪽이에요. 아침 첫 소변을 보시고 변기를 그냥 한번 보세요. 거품이 맥주처럼 일고 1분이 지나도 안 꺼지면 단백질이 소변으로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거름망에 구멍이 났다는 뜻이죠. 그리고 밤에 소변 보려고 2번 이상 깨시는 것도 신장이 물을 농축하지 못한다는 신호예요. 이 3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시면 병원 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피검사에서 크레아틴이 나고 사구체 여과율 그리고 칼륨과 인 수치 봐주세요.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 나오는지 봐주세요. 이렇게요. 이 검사는 비싸지도 않고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수치는 거름망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60 밑으로 내려가면 신장이 약해졌다고 보고 그때부터는 단백질 양을 의사와 정해야 합니다. 그 숫자 하나만 기억하셔도 병원에서 대화가 달라져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오늘 들으신 음식 중에 무엇을 시작하시든 꼭 의사와 상의하세요. 박 어르신 이야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서 반대로 한마디 드려야 공평하겠죠. 오늘 3가지 검사를 다 통과하시고 신장 튼튼하다고 확인된 분이라면요. 북어채도 청국장도 고등어도 다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불려서 국물 버리고 양 지키면서 드시면 그만큼 좋은 근육 재료도 드물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 음식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름망이 작아진 몸에는 순서와 방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녁 밥상은 이렇게 한번 차려보세요. 계란찜 한 그릇, 데친 두부 3분의 1모, 그리고 삶아서 찢은 닭가슴살 손바닥만큼. 밥은 흰밥 반 공기. 나물은 데쳐서 물을 꼭 짠 걸로요. 소금 대신 참기름 몇 방울, 식초 몇 방울. 이 한 상이면 근육 재료는 넉넉히 들어가면서 신장이 치울 재는 절반도 안 남습니다. 어렵지 않죠? 내일 아침엔 계란 하나부터 시작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요. 요즘 약국이나 마트에 근육 지킨다는 단백질 보충제 가루 참 많이 보이시죠? 물에 타서 마시면 편하고 한 컵의 단백질이 계란 서너 개 분량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런데 그 가루 뒷면 원재료 이름 중에 인산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것 세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고등어 통조림에서 잠깐 나온 그 인산염이 보충제 한 컵에는 얼마나 들어있는지요? 아마 그 가루통 다시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가락 고리 한번 해보시고요. 건강하세요.